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중국이 왜 저럴까? 중국이 왜 저래? 예, 그런 예, 이야기가 입에서 탁 튀어나올 정도로 11월 8일부터 12월 30일까지 연말까지 중국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도 있다. 대단히 파격적인 조치고, 한중 관계에서 이제 그와 같은 그런 무비자 입국 가능한 조치를 취한 적은 없죠. 그런데 뭐 아주 특별한 것은 아니고, 2023년도 12월에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을 포함해서 6개국에 대해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도록 중국이 이미 문호를 개방했거든요. 그게 뭐 아주 특별한 것도 아니고, 또 이번에 11월 8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비자 면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한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북구,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을 포함해서 9개국, 9개국이 이제 포함이 되는데, 그게 이제 한국을 하나 끼워준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감동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논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툭 하고 튀어나오는 표현이 중국이 왜 저래? 이런 이야기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걸 보게 되면은 이제 워낙 이제 중국 사람들, 중국의 수뇌부들, 공산당 수뇌부들은 뭐 평균적인 중국인들하고는 좀 다르겠죠. 이제 그분들은 권모술수에 상당히 저는 능할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정치적인 입지나 이익에 도움이 된다면은 말도 꾸밀 수가 있고 사건도 조작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중국처럼 전체주의 체제 하에서 살아가려면은 사람들이 특별하게 그런 능력들이 발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통일이 돼 가지고 남한 사람들하고 북한 사람들이 섞여 살게 되면은 남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당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북한 사람들은 그런 전체주의 체제하에 살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권모술수, 사기, 기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익숙해야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일본에서 이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한국 사람들을 엮여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사기당한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그런 제도가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사기, 기만, 건모술수 이런 부분에 일종의 백신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의 지배가 엄격한 선진국에서 이런 오랜 기간을 살았던 사람들은 이제 그렇지 않은 나라에 가게 되면은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 조치를 보면서 저는 미국 정부가 그와 같은 조치를 실시했으면은 제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미국 정부가 관광을 좀 촉진하기 위해 가지고 무비자 그런 입국을 가능하게 하구나, 이렇게 제가 받아들일 건데, 중국 정부가 불과 여러분들 얼마 전에 삼성전자의 퇴직 임원이 중국에서 활동한 지 좀 오래된 반도체 관련 엔지니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반간첩법을 묶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국내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원래 제 생각을 보면은 한국인을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에 포함이 안 됐을 겁니다, 처음에. 뭐 한 국가를 넣어주든 넣어주지 않든 간 것은 뭐 그야말로 공산당의 고위직들의 그냥 뭐 마음이니까, 그냥 그 사람들 주인장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조선일보라든지 국내 신문들이 대대적으로 그 사건을 보도했으니까, 그리고 후속 기사들이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런 뭐 반중 그런 분위기나 이런 것을 무마시킬 겸 해가지고 그냥 한국을 이번에 한번 끼워주자, 나는 그렇게 했을 거로 봅니다.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국가, 법의 지배가 그래도 그나마 제대로 돌아가는 국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하고 좀 다른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예. 항상 공산당의 이익이라든지 중국이란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익숙한 사고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되면 이런 유화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인들이 특별한 그런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니까 한국 내에 그런 반간첩법 엔지니어 적용과 관련해서 그런 아주 좋지 않은 의견들이 좀 가라앉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수백 개의 이런 댓글이 나와 있네요. 중국 당국이 11월 8일부터 무비자 입국을 연말까지 가능하게 하도록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압도적인 다수가 뭔가 하니까 중국 공항에서 말이 안 되는 이유로 체포되고 싶지 않으면 중국 가서 안 된다. 이런 류의 의견이 압도적인 다수인 겁니다. 어떤 분은 당신이 반간첩법 봤지 않냐. 아무나 집어넣을 수 있는 건데 반간첩법 생각하면은 중국 가는 것은 이게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또 어떤 분들은 왜 가냐. 그렇게 험한 곳에 이 반간첩법 관련해서 퇴직 삼성전자 엔지니어를 여러분들 집어넣은 그 기사가 났을 때 제가 잘 아는 지인 가운데 한 분은 가족 단톡방에 아주 예외적인 회사에서 가능하면은 다른 사람이 대체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이 가도록 하고 우리 집안 식구들은 특별히 중국 방문을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한 지인이 그것도 여러분들 남편이 쓴 게 아니고 부인이 쓴 그런 내용을 공지를 하더라고 그렇게 전화 준 겁니다. 아마 그런 집안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예를 들면은 뭐 중국에 대해서 좀 더 반대되는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진하거나 이런 농객들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가족들을 조심을 시키겠죠. 반간첩법이라는 것을 제가 한번 들여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들 바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변호사를 통해서 자기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그런 법정 체계가 제대로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일본 정부조차도 중국에 여러분들 상주하는 일본 대사의 주 임무가 반간첩법으로 여러분들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을 면담하는 것이 주 업무라고 하니까 일본 정도의 국력을 가지도 그 정도로 뭐죠? 하대 그냥 함부로 대접하는 겁니다. 중국이란 나라는 자국에 필요하거나 이익이 되면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유통기업인 롯데도 당했고 이마트도 당한 거지 않습니까? 그냥 구금시키게 되면은 그냥 간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법적 조력을 제가 받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거든요. 그냥 양국 사이의 필요에 따라 가지고 그냥 거래 대상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중국이 선의에 의해 가지고 8일부터 무비자 입국 이야기했지만 한국 사람들 많이 안 갈 겁니다. 벌써 머릿속이 딱 박혀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건지. 물론 그게 선입견이다 이렇게 꾸짖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는 너무나 강하게 중국인, 평균적인 중국인하고 다르겠죠.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일반적인 중국인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제가 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중국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인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외국인들을 어떻게 대우할지는 본인들 스스로가 너무나 많이 알려준 겁니다. 저 같으면 잘 안 가죠.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감사합니다.